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북튜버 하린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 책 리뷰 영상에서는 취업 관련 책을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책이 두껍고 제목이 사피엔스여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말은 없고 되게 쉽게 풀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 먹으면 읽으실 수 있는 책인데요.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로서 제가 어떤 점들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1장은 인지혁명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인간의 뿌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인간의 선조는 침팬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인간의 종이 단 하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비슷한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피엔스라는 종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그것이 현재 인간으로까지 전해 내려온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피엔스 외에도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등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종이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살아남은 사피엔스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생태계의 우위를 차지했는데요. 그 근거가 여러 가지 있다고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사피엔스가 호주에 정착을 했을 때 그곳에 있던 대형 동물들이 멸종을 했다거나 이런 근거를 통해서 사피엔스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생태계 우위를 차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물처럼 큰 이빨을 가지거나 큰 덩치를 가지거나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세상의 포식자로 올라간 기간이 짧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흔히 알고 있겠지만 직립보행과 도구 사용, 그리고 불의 사용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이 되어서 사피엔스가 우위를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그거와 별도로 또 한 가지의 강력한 무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피엔스만이 가진. 그것은 바로 언어인데요. 이 책에서는 뒷담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언어를 사용하긴 해요. 근데 언어라기보다는 신호에 가까운 걸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포식자가 오거나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그거를 나타내는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2번 울면은 포식자가 나타났다. 1번 울면은 먹잇감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요. 인간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어느 방향에 어떻게 생긴 포식자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것에서 동물과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차이점이 동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을 위한 이런 신호를 주고받지만 인간은 이 생존 외에도 가십거리로 그냥 수다로서 언어를 활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담화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사피엔스는 이렇게 언어를 이용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협력을 하고 유대를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뒷담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게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그 다른 사람을 전해 들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해 들은 것을 진짜라고 믿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실존한다고 믿는 이 기저에는 바로 이 사피엔스가 상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지구 반대편에는 지금 사람이 살고 있고 TV에 나오는 뉴스도 지금 현재 이 TV 속 저 마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당연하게 믿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동물과는 다른 인간의 상상하는 능력 때문이라고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와 상상을 바탕으로 사피엔스는 서로 협력하고 단숨에 최상의 포식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유발 하라리는 이를 이제 통틀어서 인지혁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사피엔스의 첫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한 번도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았던 부분을 언급해주고 있어서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리고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전체가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이 나머지 장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1장만큼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구체적으로 읽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장은 농업혁명인데요. 농업혁명은 우리가 1차 혁명이라고 배우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럼 농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약간 저는 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왠지 모르겠는데 항상 되게 긍정적이고 발전되고 더 진보적인 의미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농업혁명이라는 것도 현재 우리가 전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삶, 더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첫 단추라고 항상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반대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농업혁명은 덫이었다고 표현을 하면서 되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농업혁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작가가 설명하기로는 농사의 시작으로 인해서 이제 정착 생활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잉여 식량이 발생을 하면서 이 잉여 식량을 또 보존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정치적, 사회적인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엘리트 집단이 생겨나고 계급사회가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받기 위해 시작한 농업혁명이지만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발 하라리는 이제 농경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간이 축소되잖아요. 왜냐하면 정착 생활을 하니까. 그럼과 동시에 이 시간은 확장되었다고 표현을 해요. 농사를 짓고 잉여 식량을 관리하면서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고민하지 않았던 수렵 채집인과 달리 이제 미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거죠. 내일, 다음 달, 내년에 먹을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고 또 기후를 예측해야 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더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는 이제 정치 사회를 만들고 엘리트 집단을 만들면서 이러한 식량들이 단순히 자급자족을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제국주의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연스럽게 제국주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유발 하라리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상상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국주의도 인간이 신화를 믿는 능력에서 형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개인적으로 저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공동체의 믿음으로 서로 결속하게 된 거죠. 덧붙여서 유발 하라리는 이 신화가 단순히 신이나 종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많은 것들에 스며들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평등하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잖아요. 근데 이것조차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계급사회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진리였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상상의 산물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되게 자기 개발에 대한 인식이 좀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만들어낸 멋있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태한 사람이고 되게 실패한 사람이라는 그런 낙인을 찍는 것조차 신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조에는 자본주의가 바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의 의견을 듣고 내 현재 상황이나 현재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3장은 인류 통합이라는 파트예요.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농업혁명 이후에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이런 사회 질서를 지탱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들을 이제 도입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방법을 크게 3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돈과 제국과 종교입니다. 인류는 돈과 제국과 종교라는 이 공통 분모 속에서 서로 믿고 협력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가서 음식점을 갔는데
사장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종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지만 문화도 다르고 제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돈을 지불함으로써 이 같은 돈이란 약속 하에 이 사람이 서로 음식을 주고 돈을 내고 교환을 하잖아요. 또 다른 예로 여러분이 같은 회사 안에서 일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직장인들을 모두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뤄낸 성과를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하고 믿고 결속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언급한 게 바로 이 제국주의인데요. 사실 제국주의는 부정적인 면이 크게 작용하긴 하지만 그와 별개로 어쨌든 제국주의로 인해서 서로 공통의 문화를 널리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언어와 문화, 식습관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결속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종교. 종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납득하실 것 같아요. 서로 모르지만 이제 같은 신을 믿고 같은 교리를 믿으면서 이제 서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중에서도 적어도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가장 이 결속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확실히 돈으로 인해서 인류가 통합된 거 맞지만 이런 통합된 인류의 방향성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의문점과 시사점이 바로 마지막 4장에서 언급이 되는데요. 4장은 이제 과학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유발 하라리는 과학혁명이 기술의 발전, 자원의 발전, 증기기관의 발명도 아닌 오로지 이 인간의 무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과학혁명은 다들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들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지에 대한 인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당시에 유럽이 갖고 있었던 기술들은 중국이나 타 나라에서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들은 이를 무지를 인정하고 더 발전시키기보다는 그들이 가진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진리를 퍼뜨릴 생각밖에 하지 않았다고 해요. 반면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인들은 무지를 인정하고 새 영토에 도달했을 때 그 새 영토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언어나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습득하려고 했다고 해요. 유발 하라리는 농업혁명과 마찬가지로 이 과학혁명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인간이 계속해서 활동할수록 다른 동물은 사라지고 인간 스스로조차 행복에서 멀어지겠다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 돈이 행복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진 자산가가 1억을 더 가진다고 그 행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돈에서 얻는 행복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머지않아 우리는 스스로의 욕망 자체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진정한 질문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일 것이다. 라고 말하며 책을 마무리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보이고 눈에 띈 단어가 바로 이 모른다 라는 단어였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인간은 아직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솔직히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월하고 현재의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몇십 년 전에서 지금까지 비교를 했을 때 그만큼 인간에게 끼치는 부작용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그것을 금세 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사탕을 위해서만 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좀 단순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똑똑하고 우월한 종이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편안함이 곧 행복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개발되는 기술들은 더 이상 이제 인간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더 발전되는 기술은 인간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편안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또 다른 불편함이 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편안함
태양광 때문에 자동차를 처음에 개발을 했는데 이 자동차 때문에 환경오염이 되고 이 환경오염을 인해서 동식물 혹은 인간들이 피해를 받으니까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고 아직은 전기차가 상용되지 않았지만 또 전기차가 상용화되면은 또 다른 불편함이 나올 거란 말이죠. 또 다른 숙제가 생길 거고 이처럼 개발을 하면 할수록 당장의 눈앞에 불편함은 해결이 되지만 또 다른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리고 이 지구 전체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전보다 훨씬 나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오히려 개개인으로 보면은 이 개인적인 능력은 아마 원시시대 수렵 채집인이 훨씬 뛰어날 거예요. 왜냐면은 전문화가 되고 분업화가 되면서 이제 개개인이 갖춘 역량은 좁은 분야에 한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 자체로만 보면은 이 한 사람의 능력은 오히려 퇴화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과거는 어땠고 또 이제 현재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시사점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 책이고 분명히 생각할 점들을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독자분들도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고 리뷰를 듣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책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의미 있는 책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북튜버 하린이었습니다. 안녕.